민서는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서울의 비를 바라보며 손에 쥔 반지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수진과의 결혼 계획이 아버지에게 발각된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너 같은 년이 결혼. 이 집안의 치욕이야. 아버지의 고함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후속타는 더 충격적이었다. 아버지는 그 비밀을 이용해 민윤 오빠와의 결혼을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다. 민서는 24살,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터로 일하는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깨달았지만 보수적인 가족 속에서 그것을 숨겨왔다. 아버지 김 회장은 유명 건설회사의 사장으로 가문의 명예와 혈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이었다.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민서와 민윤 오빠 둘이서만 가족을 이루었다. 민윤은 26살, 아버지의 후계자로 회사에서 일하며 부드러운 성격의 미남이었지만 가족의 압박에 항상 순종하는 타입이었다. 수진은 민서의 연인으로 25살의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둘은 대학 시절 만난 후 3년째 비밀스러운 관계를 유지해왔다. 우리 결혼하자, 민서야. 해외로 가서 자유롭게 살자의 수진의 제안에 민서는 기뻐하며 반지를 맞췄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던 중 아버지가 민서의 방을 뒤지다 그 반지와 메시지를 발견한 것이다. 그날 밤 가족 식탁은 전쟁터가 되었다. 너희 둘이 그런 관계라고. 이게 무슨 짓이야? 아버지가 소리쳤다.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떨었다. 아빠, 저 수진이를 사랑해요. 결혼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민유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아버지, 진정하세요. 민서가 행복하면 라고 중재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노려보는 눈빛에 입을 다물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결혼? 절대 안 돼요. 내 비밀을 세상에 알리기 전에 내가 이 집안을 위해 희생해라 라고 말했다. 그 후 며칠간 집안은 냉전 상태였다. 민서는 회사에서 일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사회가, 가족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녀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울었다. 수진아, 아빠가 알았어. 이제 어떻게 해? 수진은 우리 도망치자. 서울을 떠나자라고 했지만 민서는 가족을 버릴 수 없었다. 특히 민윤 오빠가 아버지의 압박으로 인해 우울증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은밀히 계획을 세웠다. 그는 옛날부터 가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혈통 순수성을 강조해왔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는 민서와 민윤의 결혼을 꿈꿔왔다. 법적으로 금지된 남매 결혼이었지만 그는 해외에서 서류를 조작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민서의 레즈비언 비밀이 드러나면 집안이 망해. 그걸 이용해 민서를 설득하자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어느 저녁 아버지는 민서를 불러 앉혔다. 민서야, 내 결혼 계획을 포기하면 내 비밀을 묻어주마. 대신 민윤과 결혼해라. 이민서는 충격으로 눈을 크게 떴다. 아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남매예요. 아버지는 차갑게 웃었다. 법은 있지만 사랑은 다르지. 가문의 미래를 위해 필요해. 내가 거부하면 내 연인 수진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어. 민서는 공포에 질렸다. 그녀의 내적 갈등이 시작되었다. 오빠와 결혼. 그건 미친 짓이야. 하지만 가족을 지키려면 민유는 이 계획을 듣고 반대했다. 아버지, 이건 잘못됐어요. 민서가 불행해질 텐데요. 하지만 아버지는 너도 책임져. 회사 후계자로서 가문을 이어야 해라고 압박했다. 민유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기대에 짓눌려왔다. 그는 민서를 동생으로 사랑했지만 로맨틱한 감정은 없었다. 그러나 압력에 못 이겨 점점 동요했다. 수지는 민서의 변화를 느꼈다. 민서야, 왜 그래? 우리 계획은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 수진아. 가족 때문에 라고 말했다. 수지는 배신감을 느꼈다. 가족. 그게 나보다 중요해.
둘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민서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 선택이 모두를 파괴할까? 사회의 시선, 도덕. 뭐가 옳아? 집안의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아버지는 변호사를 고용해 해외 결혼 서류를 준비했다. 민서는 매일 아버지의 감시를 받으며 수진과의 연락을 줄였다. 이게 최선일까?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물었다. 민유는 민서를 위로하려 했지만 어색함이 생겼다. 미안해, 민서야. 나 때문에 민서는 오빠 탓 아니야? 우리 모두 피해자야 라고 대답했다. 이 부분에서 민서의 내적 독백이 깊어졌다. 그녀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죽음 후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 아래서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다. 레즈비언으로서의 정체성은 그녀에게 자유였지만 이제 그것이 족쇄가 되었다. 사회의 정형화된 가족상, 동성애에 대한 편견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눌렀다. 왜 나만 희생해야 해? 오빠는 왜 자유로워? 한편 수지는 민서의 침묵에 상처받아 친구들에게 털어놓았다. 민서가 가족 때문에 나를 버려? 이 사회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 친구들은 포기하지 마 있사오 라고 조언했지만 수지는 점점 지쳤다. 그녀의 결정은 민서에게 또 다른 충격을 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민서는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회사에서 실수를 연발했고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였다. 민서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상사가 물었지만 그녀는 괜찮아요 라고만 대답했다.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준비됐나? 다음 주에 서류를 마무리할 거야. 아버지의 말에 민서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민유는 이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일에 파묻혔다. 이 결혼이 정말 가문을 지킬까? 민서가 불행하면 무슨 소용이야. 그는 친구에게 털어놓았지만 친구는 남매 결혼. 미쳤어. 아버지 설득해 두라고 말했다. 민유는 용기를 내 아버지에게 대항하려 했지만 내가 후계자가 되려면 순종해라. 아니면 회사에서 쫓겨날 거야 라는 협박에 물러섰다. 수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민서의 집을 찾아왔다. 민서야, 나랑 화 좀 해. 문 앞에서 기다리던 수진을 본 민서는 눈물을 흘렸다. 수진아, 들어와. 둘은 민서의 방에서 대화를 나눴다. 아빠가 내 비밀을 이용해 오빠와 결혼하라고 해. 거부하면 너에게도 해를 끼칠 거래. 민서의 고백에 수진은 충격받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남매가 결혼. 그건 범죄야. 수진은 화를 냈지만 민서는 가족을 지켜야 해. 미안해 라고 말했다. 이 대화는 둘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수지는 너 가족 때문에 나를 버리는 거야? 우리 사랑은 가짜였어 라고 소리쳤고 민서는 울며 아니야. 사랑해.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 라고 대답했다. 수지는 집을 나서며 이제 끝이야. 나 혼자서도 살아갈게 라고 말했다. 민서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사랑과 의무의 갈등이 폭발했다. 다음 날 민윤이 민서를 찾아왔다. 민서야, 나랑 이야기 좀 해니 결혼. 정말 할 수 있을까? 민서는 오빠,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아빠의 압력이 너무 세더라고 말했다. 민유는 나도 레즈비언인 내가 얼마나 힘들지 알아. 하지만 이건 잘못됐어. 같이 도망칠까? 민서는 놀라며 오빠, 그럴 수 없어. 회사, 재산. 다 잃을 텐데 민윤의 제안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지만 동시에 더 큰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변호사와의 미팅에서 서류는 완벽해. 해외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비밀로 유지할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약간의 죄책감이 스멀스멀 피어났다. 이게 정말 옳은가? 아이들을 위해 하는 일인데, 그러나 가문의 명예가 그를 움직였다. 사회적 압력이 더해졌다.
민서의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우연히 수진과 민서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민서 씨, 요즘 여자친구랑 헤어진 것 같아요. 농담처럼 던진 말에 민서는 식은땀을 흘렸다. 한국 사회의 동성애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법안이 부결된 소식을 들으며 민서는 절망했다. 이 나라에서 나 같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 민유는 점점 자신의 감정을 직시했다. 그는 민서를 동생 이상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지만 이 상황에서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다. 아버지, 이 계획 포기하세요. 민서가 불행해질 거예요. 그는 용기를 내 말했다. 아버지는 내가 뭘 알아? 가문의 전통을 지켜 라고 버럭 소리쳤다. 이 대립은 가족의 균열을 더 키웠다. 수지는 민서의 배신에 상처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그녀는 친구의 소개로 다른 여성을 만나기 시작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민서에게 있었다. 민서야, 왜 그렇게 약해? 싸워야지. 수진의 내적 독백은 그녀의 강인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곧 민서에게 돌아올 반격이 될 터였다. 민서는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을 탓했다. 내가 레즈비언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게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녀의 자책은 깊어졌고 우울증 증상이 나타났다. 약을 먹으며 버티는 날들이 이어졌다. 이 부분에서 그녀의 내적 투쟁이 절정에 달했다. 가족의 압력, 사회의 정형, 개인의 욕망 모든 것이 충돌했다. 결혼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폭풍전야처럼 긴장됐다. 아버지는 해외 여행사를 통해 결혼식을 예약했다. 캐나다에서 올릴 거야? 법적으로 가능해. 그는 민서와 민윤에게 말했다. 민서는 나빠. 정말 이게 최선인가요? 라고 물었지만 아버지는 깁다물어. 내 비밀이 드러나면 끝이야 라고 위협했다. 민윤은 이 계획의 비도덕성을 깨달았다. 그는 밤에 인터넷을 뒤지며 남매 결혼의 위험성을 검색했다. 유전적 문제, 사회적 낙인. 이건 미친 짓이야. 그는 민서를 설득하려 했다. 민서야, 같이 아버지 대항하자. 변호사 찾아보자. 민서는 못 봐. 너무 위험해. 아빠가 우리를 파괴할 거야 라고 말했다. 둘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민유는 민서의 고통을 공감했다. 내가 레즈비언인 게 잘못이 아니야. 사회가 잘못된 거지? 수지는 민서의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그녀는 민서의 회사 앞에서 기다리다 마주쳤다. 민서야, 남매 결혼. 그게 내 선택이야.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민서는 수진아, 미안해. 가족 때문에 라고 반복했지만 수진은 가족? 그건 핑계야. 너 스스로를 속이지 마 라고 말했다. 이 만남은 수진의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민서의 아버지에게 직접 연락했다. 김 회장님, 민서의 비밀을 이용하지 마세요.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아버지는 수진의 전화를 받고 노발대발했다. 내년이 감히. 민서에게 접근하지 마. 그는 수진의 직장에 압력을 넣어 그녀를 괴롭혔다. 수진은 갑자기 프로젝트에서 배제되고 상사의 냉대를 받았다. 이게 민서 아버지의 짓이야. 그녀는 깨달았다. 이 반격은 수진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익명으로 동성애 차별에 대한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가족의 압력으로 사랑을 포기하는 세상, 바뀌어야 해. 민서는 수진의 고통을 알게 되자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내 선택 때문에 수진이가 피해를 그녀는 아버지에게 대항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수진을 더 괴롭히고 싶어 라고 협박했다. 민서의 내적 갈등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일기장에 썼다. 사랑이란 뭐지? 희생인가? 자유인가?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민유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자신의 역할을 고민했다. 그는 회사에서 아버지의 비리를 발견했다. 아버지가 세금 탈루를? 이걸 이용할 수 있을까? 그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이 발견은 그에게 힘을 주었다. 민서야,
나 믿어. 아버지를 막을 방법이 있어. 이민윤의 결정은 가족의 운명을 바꿀 터였다. 사회적 맥락이 더 드러났다. 서울의 LGBT 커뮤니티에서 동성 결혼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보수 세력의 반대가 거셌다. 민서는 뉴스를 보며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왜 숨겨야 해? 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식텐이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계획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다음 주 출발이다. 준비해. 그는 민서와 민윤을 강제로 쇼핑하게 했다. 결혼 반지를 사는 순간 민서는 구토감을 느꼈다. 이게 현실인가? 민윤도 마찬가지였다. 민서야, 미안해. 둘의 어색한 대화는 슬픔을 더했다. 수지는 최후의 수단으로 민서의 친구들을 모았다. 민서를 구해줘요. 그녀가 잘못된 선택을 해 친구들은 민서를 설득하려 연락했다. 민서야, 내 행복이 중요해. 가족이라도 잘못된 건 막아. 오이 지지는 민서에게 용기를 주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민서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아버지 앞에 섰다. 아빠, 안 할게요. 제 비밀을 공개하세요. 저는 수진이를 사랑해요. 아버지는 충격받았지만 내가 후회할 거야. 라고 소리쳤다. 이 대립은 폭발을 예고했다. 폭발적인 대립 후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버지는 민서의 반항에 분노해 내 비밀을 회사에 퍼뜨리겠다. 내 인생 끝장날 거야. 라고 위협했다. 민서는 떨면서도 그래도 좋아요. 이 결혼은 안 해요. 라고 말했다. 민유는 옆에서 아버지, 그만하세요. 저도 동의 안 해요. 라고 가세했다. 처음으로 남매가 연합한 순간이었다.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질 뻔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아이들이 나를 배신해? 가문을 위해 한 일인데 그의 내적 갈등이 드러났다. 그는 어린 시절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 재산을 지키는 데 집착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 집착이 가족을 파괴하고 있었다. 수지는 이 소식을 듣고 민서에게 달려왔다. 민서야, 잘했어. 같이 싸우자. 둘은 눈물을 흘리며 포옹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그는 민서의 회사에 익명 제보를 했다. 우리 직원 민서가 동성애자예요. 소문이 퍼지자 민서는 상사의 호출을 받았다. 민서 씨, 이게 사실인가요? 회사 이미지가 민서는 네,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 일에 지장 없어요. 라고 당당히 말했다. 그러나 압력이 커졌다. 민유는 아버지의 비리를 이용해 대응했다. 그는 증거를 모아 변호사에게 갔다. 아버지의 세금 탈루를 고발할 수 있어요. 변호사는 위험하지만 가능해요. 민윤의 결정은 용감했다. 그는 민서에게 이제 우리 자유로워질 거야 라고 말했다. 사회적 반향이 일어났다. 민서의 이야기가 소셜미디어에 퍼지자 LGBT 단체가 지지를 보냈다. 가족 압력에 굴복하지 마세요. 수지는 인터뷰를 통해 둘이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대중의 논란이 일어났다. 보수파는 가족 파괴자라고 비난했지만 젊은 세대는 공감을 보냈다. 아버지는 점점 고립되었다. 회사에서조차 소문이 돌았다. 김 회장이 자녀를 강제 결혼시키려 해 그는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했다. 병상에서 그는 민서와 민윤을 불렀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모습에 민서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아빠,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아버지는 가문을 지키려라. 가족을 잃었어. 라고 말했다. 민서와 수진의 관계는 회복되었다. 둘은 해외로 떠나 결혼을 계획했다. 이제 자유야. 민서는 웃었다. 민유는 회사에서 독립해 새로운 길을 찾았다. 오빠, 고마워. 민서의 말에 민유는 우리 남매니까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상처는 남았다. 민서는 사회의 시선을 견디며 살았다. 그녀의 식태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말자였다. 수지는 이 사회가 변해야 해라고 말했다.
가족의 재결합은 천천히 이뤄졌다. 아버지는 퇴원 후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내 생각이 시대에 뒤떨어졌어. 그는 인정했다. 민서와 민유는 아버지를 용서하려 애썼다. 결국 모든 것이 정착되기 시작했다. 민서와 수지는 캐나다로 가서 결혼식을 올렸다. 영원히 함께할게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 민서는 눈물을 흘렸다. 서울로 돌아온 후 둘은 작은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지지자들이 많아졌다. 민유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물러나 스타트업을 차렸다. 이제 내 길을 가. 그는 자유를 얻었다. 아버지는 은퇴를 선언하고 자녀들에게 사과했다. 너희 행복이 제일 중요해. 이 말은 늦었지만 치유의 시작이었다. 민서의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블로그에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레즈비언으로서의 삶, 가족의 압력, 그리고 선택, 이 글은 바이럴이 되었다. 사회적 논의가 일어났다. 동성 결혼 법안이 필요해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민서는 여전히 내적 상처를 안고 살았다. 그 선택이 옳았을까? 가족을 아프게 한 대가로 얻은 자유의 그녀의 반성은 깊었다. 수지는 후회하지 마, 우리는 이겼어, 라고 위로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민서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는 밤, 그녀는 평화를 느꼈다. 하지만 질문이 남았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의 희생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 결혼 계획이 도덕적으로 옳은가?